모든 인간의 몸은 엔트로피의 제2법칙과 싸우는 열역학적 시스템이다. 세포 안에서 분자 기계들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구조를 유지하고 DNA를 복구하고 단백질을 다시 접고 손상된 조직을 교체한다. 이 싸움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시스템이 유지 보수와 방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배분을 조절하는 단일 분자가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 예산을 수리해서 생존 쪽으로 이동시킨다. 만성적으로 외로운 사람에게는 이 분자가 매일 매 시간 높아져 있다. 유지 시스템은 자금 지원이 끊긴다. 패턴은 더 빨리 퇴화한다. 질병 때문도 유전 때문도 아니라 물리학 때문이다. 그 분자는 코르티솔이다. 그것은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신장 위에 앉아있는 부신이라는 두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진다. 위협이 감지되면 실제든 상상이든 몇 분 안에 뇌에서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뇌하수체를 거쳐 부신 피질로 이어지는 릴레이 체인이 작동한다. 코르티솔이 혈류로 쏟아진다. 반감기는 대략 60분 90분으로 급증했다가 사라지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지속이 아니라 긴급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다. 단기적으로 그것이 하는 일은 놀랍다. 간에서 글루코너제네시스라는 과정을 통해 글루코스를 동원하고 아미노산과 글리세롤을 혈당으로 전환시켜 근육과 뇌에 즉각적인 연료를 공급한다.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는 급증으로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후 오후와 저녁 내내 꾸준히 감소해 자정 무렵 최저점에 도달한다. 이 리듬은 하이포탈라무스에 있는 식교차 상핵이 지배하며 비더듬 주기에 동기화된다. 조수처럼 규칙적이다.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외로움에서는 리듬이 평평해진다. 아침 최고점이 둔해지고 저녁 최저점이 높아진다. 코르티솔은 제대로 급증하지도 제대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몸은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 경보를 울릴 만큼 높지 않지만 매일 매년 모든 조직의 화학을 바꿀 만큼 높은 영구적인 저강도 비상 상태에 놓인다. 제어 이론에서 이것은 피드백 경로의 이득 상실이라고 불린다. 결과는 항상 같다. 시스템은 설정점을 초과하고 돌아오지 못한다. 만성 코르티솔이 인간 몸에 하는 일을 한 번에 숨김없이 보고 싶다면 보여주는 질병이 있다. 쿠싱병으로 부신이 코르티솔을 과다 생산하게 만드는 종양 때문에 생긴다. 그것은 시스템이 유지보수와 방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배분을 조절하는 단일 분자가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 예산을 수리해서 생존 쪽으로 이동시킨다. 만성적으로 외로운 사람에게는 이 분자가 매일 매시간 높아져 있다. 해마의 감수성을 높여 인지 기능을 날카롭게 한다. 일시적으로 염증을 억제해 가벼운 부상에도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소화계에서 근육과 뇌로 혈류를 돌린다. 생식 기능을 억제한다.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동안 번식할 필요는 없다. 뼈 형성을 억제한다. 뼈를 만드는 에너지는 즉각적인 생존으로 돌려진다. 급성 발작, 즉 20분 급증 후 사라짐에서 코르티솔은 몸에서 가장 유용한 분자 중 하나다. 문제는 그 급증이 끝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건강한 사람에게 코르티솔은 정확한 일주기 리듬을 따른다. 깨어난 후 처음 30분 45분에 최고조에 달한다. 물리학과 공학에서 이것은 음성 피드백의 실패다. 코르티솔 시스템은 자기조절 루프로 설계되었다. 코르티솔은 하이포탈라무스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결합해 유발 신호의 추가 방출을 억제한다. 온도 조절기, 전압 조절기 또는 설정점을 유지하는 모든 제어 시스템과 같은 고전적인 음성 피드백 메커니즘이다. 눈에 띄게 빠르게 노화한다. 그리고 뇌가 줄어든다. 기억과 학습의 가장 중요한 뇌 구조인 해마는 코르티솔 수용체가 빽빽하게 박혀 있어. 코르티솔 수치에 특히 민감하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에 노출되면 해마에서 수지상 위축이 일어난다. 뉴런 사이의 가지 연결이 물리적으로 수축한다. 그러나 만성 스트레스는 그 수용체를 다운 규제한다. 하이포탈라무스는 멈추라고 알려야 할 코르티솔에 덜 민감해진다. 피드백 루프가 깨진다.
자기 교정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표류하기 시작하고 복원력이 없으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유지 시스템은 자금 지원이 끊긴다. 패턴은 더 빨리 퇴화한다. 질병 때문도 유전 때문도 아니라 물리학 때문이다. 그 분자는 코르티솔이다. 그것은 콜레스테롤에서 합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신장 위에 앉아있는 부신이라는 두 작은 기관에서 만들어진다. 위협이 감지되면 실제든 상상이든 몇 분 안에 뇌에서 하이포탈라무스에서 뇌하수체를 거쳐 부신 피질로 이어지는 릴레이 체인이 작동한다.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는 급증으로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후 오후와 저녁 내내 꾸준히 감소해 자정 무렵 최저점에 도달한다. 이 리듬은 하이포탈라무스에 있는 식요차상 핵이 지배하며 빛 어둠 주기에 동기화된다. 조수처럼 규칙적이다. 만성 스트레스와 만성 외로움에서는 리듬이 평평해진다. 아침 최고점이 둔해지고 저녁 최저점이 높아진다. 코르티솔은 제대로 급증하지도 제대로 사라지지도 않는다. 몸은 대부분의 경우 임상적 경보를 울릴 만큼 높지 않지만 매일 매년 모든 조직의 화학을 바꿀 만큼 높은 영구적인 저강도 비상 상태에 놓인다. 물리학과 공학에서 이것은 음성 피드백의 실패다. 코르티솔 시스템은 자기 조절 루프로 설계되었다. 코르티솔은 하이포탈라무스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결합해 유발 신호의 추가 방출을 억제한다. 온도 조절기, 전압 조절기 또는 설정점을 유지하는 모든 제어 시스템과 같은 고전적인 음성 피드백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만성 스트레스는 그 수용체를 다운 규제한다. 하이포탈라무스는 멈추라고 알려야 할 코르티솔에 덜 민감해진다. 피드백 루프가 깨진다. 자기 교정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표류하기 시작하고 복원력이 없으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 제어 이론에서 이것은 피드백 경로의 이득 상실이라고 불린다. 결과는 항상 같다. 시스템은 설정점을 초과하고 돌아오지 못한다. 만성 코르티솔이 인간 몸에 하는 일을 한 번에 숨김없이 보고 싶다면 보여주는 질병이 있다. 쿠싱병으로 부신이 코르티솔을 과다 생산하게 만드는 종양 때문에 생긴다. 쿠싱병 환자의 132 제2형 당뇨를 앓는다. 50배 81%가 주요 우울증을 앓는다. 복부 주변의 내장 지방이 증가한다. 뼈가 얇아진다. 코르티솔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 활동을 억제한다. 피부가 약해진다. 콜라겐 합성이 저하된다. 근육이 쇠약해진다. 해마의 감수성을 높여 인지 기능을 날카롭게 한다. 일시적으로 염증을 억제해 가벼운 부상에도 기능할 수 있게 한다. 소화계에서 근육과 뇌로 혈류를 돌린다. 생식 기능을 억제한다.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동안 번식할 필요는 없다. 뼈 형성을 억제한다. 눈에 띄게 빠르게 노화한다. 그리고 뇌가 줄어든다. 기억과 학습의 가장 중요한 뇌 구조인 해마는 코르티솔 수용체가 빽빽하게 박혀 있어 코르티솔 수치에 특히 민감하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에 노출되면 햄에서 수지상 위축이 일어난다. 뉴런 사이의 가지 연결이 물리적으로 수축한다.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 즉 뉴런의 성장과 생존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억제된다. 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 연결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는다. 쿠싱병은 코르티솔이 고용량으로 단기간에 미쳐 날뛸 때 일어나는 일이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을 가진 사람은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을 가진다. 높은 혈당은 더 많은 단백질 표면과 반응할 수 있는 더 많은 글루코스 분자를 의미한다. 마이야르 반응이 만성 심리적 스트레스, 만성 외로움은 더 낮은 용량으로 더 긴 기간 동안 같은 화학 반응이다.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시간 척도가 다를 뿐이며 해마 손상은 만성 스트레스가 기억을 손상시키는 이유, 외로운 사람들이 인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사회적 고립이 치매의 가장 강력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이유를 설명한다. 그 모든 것, 평평해진 코르티솔, 줄어드는 해마, 얇아지는 뼈는 호르몬 손상일 뿐이다. 코르티솔은 조직 안에서 또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빵을 굽는 것과 같은 반응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르티솔의 주요 대사 기능은 혈당을 올리는 것이다.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당뇨 진단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의 모든 조직 안 화학을 바꿀 만큼 충분하다. 혈액을 순환하는 당, 글루코스는 불활성 물질이 아니다. 반응성이다. 혈류에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양이 있으면 당신을 붙잡고 있는 단백질과 반응한다. 이 반응을 당화라고 한다. 혈액에 떠다니는 글루코스 분자가 단백질 표면의 아미노기, 보통 콜라겐 섬유의 라이신 장이와 충돌한다. 콜라겐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단백질로 전체 단백질의 약 30%를 차지한다. 피부, 뼈, 힘줄, 혈관, 연골, 각막의 구조적 골격이며 일부는 매우 오래 지속된다. 뼈의 콜라겐은 1, 2년마다 교체된다. 만성 심리적 스트레스, 만성 외로움은 더 낮은 용량으로 더 긴 기간 동안 같은 화학 반응이다. 메커니즘은 동일하다. 시간 척도가 다를 뿐이며 해마 손상은 만성 스트레스가 기억을 손상시키는 이유, 외로운 사람들이 인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 사회적 고립이 치매의 가장 강력한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이유를 설명한다. 피부의 콜라겐은 10-15년 지속된다. 관절의 부드럽고 유연한 조직인 연골의 콜라겐은 1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 지금 당신 무릎에 있는 일부 콜라겐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글루코스에 매우 오랫동안 노출된다. 글루코스와 콜라겐의 충돌은 쉬프 염기라는 불안정한 결합을 형성한다. 불활성 물질이 아니다. 반응성이다. 혈류에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양이 있으면 당신을 붙잡고 있는 단백질과 반응한다. 이 반응을 당화라고 한다. 혈액에 떠다니는 글루코스 분자가 단백질 표면의 아미노기, 보통 콜라겐 섬유의 라이신 장이와 충돌한다. 요리에서는 열이 외부에서 오고 반응이 몇 분 걸린다. 며칠이 지나면 더 안정적인 화합물인 아마도리 생성물로 재배열된다. 그리고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일련의 추가 화학 반응이 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 AGEs이라는 분자군을 만든다. 일부 AGEs는 단일 단백질을 수정하지만 가장 해로운 형태는 이웃 단백질 분자 사이에 영구적인 화학 다리를 만든다. 몸에 분해할 효소가 없는 각요 결합이다. 이 각요는 콜라겐에 새겨진 시간의 화살표이며 어떤 생물학적 과정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상태 변화다. 이 화학에는 이름이 있다. 마이야르 반응이다. 빵을 구울 때 갈색으로 만드는 것, 스테이크 표면을 캐러멜화하는 것, 양파를 천천히 익힐 때 황금색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반응이다. 뉴런이 죽는다. 해마는 문자 그대로 작아진다. 인간 콜라겐에서 가장 풍부한 각요 AGE는 글루코스판으로 한 콜라겐 가닥의 라이신 장이와 다른 가닥의 아르기닌 장이 사이의 다리다. 일단 형성되면 글루코스판은 평생 남는다. 6살 때 만들어진 무릎 콜라겐은 천천히 스스로 용접되고 몸에는 그것을 풀 도구가 없다. 이것은 분자 수준의 열역학적 비가역성이다. 몸에는 잘못 접힌 단백질을 자르는 프로테아제,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글리코실라제,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는 카탈라아제 등 많은 화학 손상을 되돌리는 효소가 있지만 글루코스판 각요를 끊을 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천에서 어떤 생물학적 촉매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 평평해진 코르티솔, 줄어드는 해마, 얇아지는 뼈는 호르몬 손상일 뿐이다. 코르티솔은 조직 안에서 또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빵을 굽는 것과 같은 반응이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코르티솔의 주요 대사 기능은 혈당을 올리는 것이다. 많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당뇨 진단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의 모든 조직 안 화학을 바꿀 만큼 충분하다. 혈액을 순환하는 당, 글루코스는 이 각요는 콜라겐에 새겨진 시간의 화살표이며 어떤 생물학적 과정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상태 변화다. 이 화학에는 이름이 있다. 마이야르 반응이다. 빵을 구울 때 갈색으로 만드는 것, 스테이크 표면을 캐러멜화하는 것, 양파를 천천히 익힐 때 황금색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반응이다. 몸에서는 열이 37도 1000이고 반응이 몇 년 걸린다. 하지만 같은 화학이다.
당신의 콜라겐은 천천히 캐러멜화되고 속도는 주변 유체에 얼마나 많은 글루코스가 있는지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을 가진 사람은 만성적으로 높은 혈당을 가진다. 높은 혈당은 더 많은 단백질 표면과 반응할 수 있는 더 많은 글루코스 분자를 의미한다. 마이야르 반응이 빨라진다. 각효가 더 빨리 축적된다. 피부의 콜라겐이 경직된다. 피부가 늘어나고 회복하지 못해 주름이 더 일찍 생긴다. 혈관벽에 콜라겐이 경화된다. 혈관이 심장 박동의 압력파를 흡수하지 못해 혈압이 상승한다.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한다. 눈 수정체의 콜라겐이 불투명해진다. 빛이 산란되어 깨끗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백내장이 생긴다. 관절의 콜라겐이 유연성을 잃는다. 특정 당화 각효인 펜토시딘은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25세에서 78세 사이에 골격근 콜라겐에서 약 200% 증가한다. 55세라면 그 축적의 절반 정도가 이미 당신 몸에 일어났다. 만성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축적이 더 빠르다. 정상적으로 텔로미어를 재건할 효소가 스트레스 화학에 의해 꺼지고 있었다. 간병 기간과 텔로미어 단축 사이의 상관관계는 강하고 용량 의존적이었다. 간병 기간이 길수록 텔로미어가 더 짧았다. 임상적으로 높은 혈당을 가진 제2형 당뇨 환자에게는 더 빠르다. 일부 연구자들은 제2형 당뇨를 조기 노화 질환이라고 부른다. 물리학이 그 이름을 뒷받침한다. 만성 스트레스는 더 낮은 강도로 더 긴 기간 동안 같은 생화학적 지문을 만든다. 그러나 코르티솔은 구조 단백질의 캐러멜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염색체까지 도달한다. 2004년 심리학자 엘리사 에펠과 분자생물학자 엘리자베스 블랙번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58명의 건강한 폐경 전 여성들을 모집했다. 삼비락 우명은 자폐증, 뇌성마비, 심각한 발달 장애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아이의 주요 간병인이었다. 19명은 건강한 아이를 둔 대조군 어머니였다. 혈액을 채취해 백혈구 염색체 끝의 보호 케빈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했다. 결과는 극명했다. 가장 높은 지각 스트레스를 보고한 여성들은 대략 10년의 추가 노화에 해당하는 텔로미어를 가졌다. 1년도, 2년도 아니라 10년이다. 혈관벽의 콜라겐이 경화된다. 혈관이 심장 박동의 압력파를 흡수하지 못해 혈압이 상승한다.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한다. 눈 수정체의 콜라겐이 불투명해진다. 빛이 산란되어 깨끗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백내장이 생긴다. 관절의 콜라겐이 유연성을 잃는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 분열당 수십 개의 염기쌍이 사라진다. 그들의 세포는 연대기 나이보다 생물학적으로 10년 더 늙었다. 텔로미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몸의 모든 염색체 끝에는 TTAGGG, 티민, 아데닌, 구아닌, 반복 서열이 대략 2,000번 반복되어 있다. 이 반복은 어떤 단백질도 코딩하지 않는다. 희생되기 위해 존재한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복제 기계는 DNA 가닥의 맨 끝을 완전히 복제할 수 없다. DNA 중합효소 작동 방식의 결과다. 코딩 DNA, 즉 실제 유전 지침이 들어있는 부분은 보호되지만 텔로미어는 줄어든다. 너무 짧아지면 세포는 분열을 멈춘다. 이것이 하이플릭 한계, 세포의 만료 날짜다. 블랙번은 2009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텔로머라아제라는 효소를 발견해 염색체 끝에 TTAGGG 반복을 다시 추가해 캡을 재건하고 시계를 리셋한다. 스트레스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를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자 수준에서 염색체 끝에 새겨져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텔로미어 손상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적이지 않다. 지각에 의해 매개되며 뇌가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화학신호로 번역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텔로미어 단축이 노화에 대한 막연한 비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속도의 카운트다운임을 의미한다. 만성 코르티솔 노출과 산화 스트레스를 포함해 그 속도를 가속하는 모든 것은 종착점을 수년 앞당기고 그 수년은 계산할 수 있다. 간병 어머니들에게는 텔로머라아제 활동이 억제되었다. 부드러운 미끄러운 표면이 거칠어지고 갈라지며 움직임이 고통스러워진다. 각 세포 분열은 세포 유형과 조건에 따라 50, 200개의 염기쌍을 제거한다. 태어날 때 총 텔로미어 길이는 알려져 있다. 분열당 소모율도 알려져 있다. 세포가 분열을 멈추는 임계역치도 알려져 있다. 빨라진다. 각효가 더 빨리 축적된다. 피부에 콜라겐이 경직된다. 피부가 늘어나고 회복하지 못해 주름이 더 일찍 생긴다. 이는 텔로미어 단축이 노화에 대한 막연한 비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속도의 카운트다운임을 의미한다. 만성 코르티솔 노출과 산화 스트레스를 포함해 그 속도를 가속하는 모든 것은 종착점을 수년 앞당기고 그 수년은 계산할 수 있다. 간병 어머니들에게는 텔로머라아제 활동이 억제되었다. 만성 스트레스의 추가 1년마다 그녀 염색체의 분재에 새겨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손상이 아니라 예외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 연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꾼다. 간병 어머니 중 작은 그룹, 아픈 아이를 몇 년 동안 돌본 여성들은 텔로미어를 유지했다. 그들의 DNA는 가속된 노화를 보이지 않았고 차이는 유전이 아니라 지각이었다. 이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지각했다. 물리학에서 이것은 측정 가능한 붕괴 동역학을 가진 소모 과정이다. 스트레스를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를 바꿨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자 수준에서 염색체 끝에 새겨져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텔로미어 손상이 기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적이지 않다. 지각에 의해 매개되며 뇌가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화학 신호로 번역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같은 외부 상황, 아픈 아이 돌보기조차 한 여성에게는 10년의 생물학적 노화를, 다른 여성에게는 측정 가능한 손상을 주지 않았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신회에 있었다. 이 효과의 범위는 충격적이다. 연구들은 어린 시절 폭력 노출, 정서적 방치, 왕따, 인종차별이 성인기에 측정 가능한 더 짧은 텔로미어를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충분히 나이를 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아직 어린아이일 때 염색체 끝에 새겨진다. 엔트링거 연구팀의 연구는 임신 중 산모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생아의 더 짧은 텔로미어 길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기는 이미 단축된 텔로미어를 가지고 태어나며 스트레스가 태반을 넘어 코르티솔로 전달되어 출생 전에 다음 세대의 DNA에 새겨진다. 그리고 단축된 텔로미어는 앞으로 이어진다. 세포는 하이플릭 한계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빨리 노화세포가 되고 더 빨리 염증 신호를 분비하며 그 시점부터 노화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한다. 그러나 외로움의 분자 지문은 염색체 끝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DNA 자체를 읽는 기계장치까지 도달한다. 그리고 단축된 텔로미어는 앞으로 이어진다. 세포는 하이플릭 한계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빨리 노화세포가 되고 더 빨리 염증 신호를 분비하며 그 시점부터 노화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한다. 그러나 외로움의 분자 지문은 염색체 끝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DNA 자체를 읽는 기계장치까지 도달한다. 2007년 UCLA 연구자는 외로운 사람들의 DNA를 살펴보고 외로움이 그들의 유전 코드를 다시 썼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열이 아니라 세포가 따르는 지침이다. 스티브 콜은 DNA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사용해 알려진 모든 인간 유전자의 활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었다. 만성적으로 외로운 14명과 사회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백혈구를 분석했다. 같은 패턴은 빈곤층,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어떤 형태의 만성 사회적 위협도 같은 유전체 지문을 만들었다. 염증 상승, 항바이러스 방어 하락. 물리학 언어로 이것은 신호철이다. 안전, 연결, 목적이라는 다른 입력은 같은 하드웨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DNA는 변하지 않았다.
DNA에서 추출되는 정보가 변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유전자 발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며 같은 소스 코드가 신호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패턴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염증 관련 유전자가 올라갔다. 20,000개 이상의 유전자 전사체를 조사한 결과 209개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었다. 돌연 변이도 손상도 아니고 발현이 다르게 믹싱보드의 볼륨 조절기처럼 켜지거나 꺼졌다. DNA 서열은 동일했다. 지침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포는 그 지침의 다른 부분을 읽고 다른 단백질을 생산하며 다른 버전의 자신을 만들고 있었다. 동시에 항바이러스 방어 관련 유전자는 내려갔다. 인터페론, 항체 관련 경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정확하고 표적화된 반응이 억제되었다. 인터류킨 1, 인터류킨 6, 인터류킨 8, 종양괴사인자 알파, 면역계의 경보 신호, 부종, 발열, 조직 손상을 유발하고 감염에 대한 공격적인 첫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만성적으로 높아졌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높이고 감각을 날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골수에 도달해 특정 유형의 미성숙 백혈구, 완전히 분화하지 않은 단핵구 생산을 자극한다. 이 미성숙 단핵구는 염증 유전자 활동이 높고 항바이러스 유전자는 낮은 독특한 유전자 발현 프로필을 가진다. 콜은 이것을 역경에 대한 보존된 전사 반응 CTRA라고 불렀고 외로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패턴은 빈곤층,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어떤 형태의 만성 사회적 위협도 같은 유전체 지문을 만들었다. 염증 상승, 항바이러스 방어 하락, 물리학 언어로 이것은 신호철이다. 게놈은 하드웨어, 몸의 모든 세포에서 동일한 30억 염기쌍의 DNA다. 전사인자는 소프트웨어로 특정 DNA 서열에 결합해 어떤 유전자가 읽히고 어떤 것이 침묵할지 결정한다. 그리고 사회 환경은 입력 신호다. CTRA는 입력 신호가 위협일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어느 프로그램이 실행될지 결정하는 신호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다. 메커니즘은 교감신경계, 투쟁 도피 경로다. 만성 사회적 위협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혈류와 조직에 직접 투쟁 도피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한다. 스트레스가 직접 텔로미어를 단축하지 않는다. 코르티솔이 산화 스트레스가 한다. 그리고 둘 다 뇌가 몸에 보내는 신호에 의해 조절된다. 안전, 연결, 목적이라는 다른 입력은 같은 하드웨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DNA는 변하지 않았다. DNA에서 추출되는 정보가 변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유전자 발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며 같은 소스 코드가 신호 환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어느 프로그램이 실행될지 결정하는 신호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여부다. 메커니즘은 교감신경계, 투쟁 도피 경로다. 만성 사회적 위협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혈류와 조직에 직접 투쟁 도피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한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높이고 감각을 날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골수에 도달해 특정 유형의 미성숙 백혈구, 완전히 분화하지 않은 단핵구 생산을 자극한다. 이 미성숙 단핵구는 염증 유전자 활동이 높고 항바이러스 유전자는 낮은 독특한 유전자 발현 프로필을 가진다. 그들은 혈류로 쏟아진다. 면역계는 실제 감염이 아니라 신경계가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평가한 것에 반응해 골수 출력 수준에서 문자 그대로 재구성된다. 전사인자 수준에서 패턴은 일관적이다. 전염증 전사인자 NF-kappa-B가 업레귤레이션 된다. 그것은 염증 유전자 발현의 마스터 스위치로 인터류킨 6과 종양괴사인자 알파 같은 사이토카인 생산을 켠다. 동시에 인터페론 반응인자, 항바이러스 방어를 활성화하는 전사인자는 다운 레귤레이션 된다. 세포는 같은 DNA를 읽지만 다른 단백질 세트를 생산한다. 게놈은 변하지 않았다.
게놈의 해석이 변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의해 지시된다. 진화 논리는 잔인하고 명확하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집단에서 고립되면 가장 가능성 높은 물리적 위협은 부상, 포식자 공격, 넘어짐, 경쟁자와의 싸움이었다. 상처로부터의 세균 감염은 고립된 개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그래서 면역계는 세균 상처 방어에 대비해 이동한다. 염증을 증강하고 이는 피부가 찢어진 곳으로 세균이 들어오는 첫 방어선이며 혼자 있을 때 가까운 인간 접촉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낮아 항바이러스 자원은 덜 즉각적으로 유용하다. 이것은 2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의 고독한 영장류에게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다. 현대 세계에서는 재앙이다. 포식자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파트만 있고 1만 2천 년 전에 멸종한 검치호랑이를 대비하는 면역계가 매일 그 준비를 실행한다. 큰 사회 네트워크를 가졌지만 친밀한 연결이 없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유전자 발현 지문을 보인다. 게놈은 연락처를 세지 않는다. 안정감을 읽는다. 이 구분은 중요하고 모든 연구에서 일관적이다. 만성 저강도 염증, 때로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심혈관 질환, 임상 우울증, 제2형 당뇨, 암,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 행성 질환의 중심 동인으로 인정된다. 면역계는 존재하지 않는 전투를 싸우고 부수적 피해가 몸의 모든 조직에 축적된다. 그리고 콜 연구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것이다. CTRA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고립 지각에 의해 구동된다. 사회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가 아니다. 결혼했는지 독신인지 혼자 사는지 다른 사람과 사는지가 아니다. 진심으로 가까운 사람이 몇 명인지에 관한 것이다. 콜팀이 객관적 사회 네트워크 크기, 실제 상호작용한 사람 수를 통제했을 때 CTRA 유전자 발현과의 상관관계는 사라졌다. 주관적 외로움, 고립된 느낌, 사회세계가 적대적이거나 지지적이지 않다는 지각을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는 강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고립된 개인의 유전자 발현 프로필을 가질 수 있다. 혼자 살아도 진심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느끼면 염증 지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흡입 물집 프로토콜로 표준화된 작은 피부 상처를 받았다. 팔뚝에 균일한 작은 물집을 만드는 장치로 치유 과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통제된 상처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부부는 배우자와 지지적 토론 또는 갈등 토론을 하도록 요청받았고 연구자들은 행동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적대적 갈등 상호작용을 한 부부는 지지적 상호작용을 한 부부보다 완전히 하루 늦게 치유되었다. 단 한 번의 대화로 하루 차이. 코르티솔이 더 높았다. 주관적 외로움, 고립된 느낌, 사회세계가 적대적이거나 지지적이지 않다는 지각을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는 강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고립된 개인의 유전자 발현 프로필을 가질 수 있다. 혼자 살아도 진심으로 소수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느끼면 염증 지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낯선 우리 동료와 함께 배치된 마카크 원숭이, 사회적으로 함께 있지만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고립된 원숭이와 같은 CTRA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콜 연구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이것이다. CTRA는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고립 지각에 의해 구동된다. 사회 네트워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가 아니다. 결혼했는지 독신인지 혼자 사는지 다른 사람과 사는지가 아니다. 진심으로 가까운 사람이 몇 명인지에 관한 것이다. 더 높은 노르에피네프린, 더 많은 미성숙 단핵구, 염증 상승, 항바이러스 방어 하락. 몸은 근접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 연결을 신경 쓴다. 함의는 심오하다. 외로움의 생물학적 손상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더 많은 사람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다. 측정되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면역학자 제니스 키콜트 글래서는 20년에 걸쳐 부부의 상처 치유를 측정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다. 게놈은 변하지 않았다. 게놈의 해석이 변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의해 지시된다. 진화 논리는 잔인하고 명확하다. 인류 역사 대부분 동안
집단에서 고립되면 가장 가능성 높은 물리적 위협은 부상, 포식자 공격, 넘어짐, 경쟁자와의 싸움이었다. 몸은 사회 일정에 반응하지 않는다. 뇌가 안전한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한다. 이것은 종과 실험 조건을 넘어 확인되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흡입 물질 프로토콜로 표준화된 작은 피부 상처를 받았다. 팔뚝에 균일한 작은 물집을 만드는 장치로 치유 과정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통제된 상처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부분은 배우자와 지지적 토론 또는 갈등 토론을 하도록 요청받았고, 연구자들은 행동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샘플을 채취했다. 상처 부위에서 전염증 사이토카인, 인터류킨, 인터류킨 1 베타, 종양괴사인자 알파 수치가 높아졌다. 상처로부터의 세균 감염은 고립된 개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그래서 면역계는 세균 상처 방어에 대비해 이동한다. 염증을 증강하고, 이는 피부가 찢어진 곳으로 세균이 들어오는 첫 방어선이며, 혼자 있을 때 가까운 인간 접촉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낮아 항바이러스 자원은 덜 즉각적으로 유용하다. 신경계가 접촉을 진심 어린 것으로 등록할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연결은 조직을 치유한다. 이 중심에 있는 분자는 옥시토신으로 하이포탈라무스에서 합성되고 후엽에서 방출되는 9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티드다. 코르티솔 수치, 면역세포 기능, 손상된 조직 수리 속도를 측정 가능하게 바꾸는 생화학적 개입이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감상적이지 않다, 진화적이다. 수백만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의 존재는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였다. 신체 접촉, 눈 맞춤, 따뜻한 사회적 상호작용, 성행위 중에 방출된다. 그리고 간단하고 측정 가능한 일을 한다. 코르티솔 출력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다. 키콜트 글라에서 연구에서 상호작용 중 옥시토신 수치가 높은 부분은 토론이 지지적이든 갈등적이든 더 빠른 상처 치유와 낮은 염증 표지를 보였다. 그것을 미주신경이라고 부르며 라틴어로 방랑하는 이라는 뜻인데, 몸의 거의 모든 주요 장기를 방랑하기 때문이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통로로 휴식과 소화 시스템이며 교감 투쟁 도피 반응의 균형자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가 개선되고 코르티솔 생산이 감소하고 염증 신호가 억제된다. 본질적으로 신경계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의 척도다. 높은 심박 변이도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생리학적 예측 인자 중 하나다. 낮은 심박 변이도는 만성 스트레스, 외로움, 심혈관 질환, 우울증, 모든 원인 사망률과 관련 있다. 전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포착하는 단일 숫자다. 옥시토신이 손상을 완충했다. 동물 연구에서 효과는 극적이다. 구속 스트레스를 받은 햄스터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일부는 혼자, 일부는 동반자와 함께. 고립된 햄스터는 코르티솔이 높고 상처 치유가 느렸다. 동일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짝과 함께 사는 햄스터는 코르티솔과 상처 치유가 정상화되었다. 적대감은 감정적으로 불쾌한 것만이 아니었다. 조직 수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효과는 용량 의존적이었다. 상호작용이 더 적대적일수록 치유가 더 느렸다. 여러 측정된 상호작용에서 일관되게 적대적인 부분은 더 큰 지연을 보였다. 옥시토신이 손상을 완충했다. 동물 연구에서 효과는 극적이다. 구속 스트레스를 받은 햄스터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일부는 혼자, 일부는 동반자와 함께. 고립된 햄스터는 코르티솔이 높고 상처 치유가 느렸다. 동일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짝과 함께 사는 햄스터는 코르티솔과 상처 치유가 정상화되었다. 2025년 자마 사이카이아트리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시험은 인간에서 메커니즘을 확인했다. 출력은 개별 입력의 합이 아니라 두 입력이 동시에 존재할 때만 나타나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접촉 없는 옥시토신은 수신기가 없는 신호다. 옥시토신 없는 접촉은 신호가 약한 수신기다. 함께하면 둘 중 어느 것도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문턱을 넘는다. 신체 접촉은 감정적 사치가 아니다.
따뜻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신호였다. 신호가 도착하면 신경계는 경계를 푼다. 코르티솔이 떨어진다. 염증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된다. 수리 시스템이 다시 작동한다. 몸은 동반자라는 개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몸의 물리적 존재에 반응한다. 따뜻함, 압력, 옥시토신 방출, 온도 조절기가 온도에 반응하는 방식. 입력은 물리적이다. 출력은 물리적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은 화학이다.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것, 모든 메커니즘, 모든 경로는 단일 신경으로 수렴된다. 인체에서 가장 긴 뇌신경으로 뇌간에서 장까지 이어지며 심장, 폐, 간, 비장, 장으로 가지를 뻗는다. 몸은 방어에서 유지와 수리로 자원을 이동한다. 미주신경의 활동은 연속적인 심장 박동 사이 시간 간격의 변동인 심박변이도라는 지표로 간접 측정할 수 있다. 심장은 메트로놈처럼 뛰지 않는다. 80쌍의 부부가 표준화된 피부 상처를 받았고 옥시토신 단독이나 긍정적 상호작용 단독으로는 치유를 개선하지 못했다. 옥시토신과 진심 어린 애정 접촉이 결합될 때만 더 빠른 치유와 낮은 코르티솔을 만들었다. 화학은 관계를 필요로 한다. 물리학에서 이것은 비선형 결합 시스템이다. 흡기 때 약간 빨라지고 호기 때 느려지는 호흡성 동성 부정맥이라는 리듬으로 변동한다. 이 리듬은 심장에 대한 미주 영향의 직접적인 판독값이다. 이 변동이 클수록 미주 긴장도가 강하다. 그리고 몸이 경계와 회복 상태 사이를 더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짝과 함께 사는 스트레스 받은 햄스터와 스트레스 없는 대조군 사이에 측정 가능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적 접촉이 스트레스의 물리적 손상을 완전히 없앴다. 메커니즘은 옥시토신으로 추적되었다. 짝과 함께 사는 동물들은 더 높은 순환 수치를 가졌다. 출력은 개별 입력의 합이 아니라 두 입력이 동시에 존재할 때만 나타나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접촉 없는 옥시토신은 수신기가 없는 신호다. 옥시토신 없는 접촉은 신호가 약한 수신기다. 함께하면 둘 중 어느 것도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문턱을 넘는다. 신체 접촉은 감정적 사치가 아니다. 코르티솔 수치, 면역 세포 기능, 손상된 조직 수리 속도를 측정 가능하게 바꾸는 생화학적 개입이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감상적이지 않다. 진화적이다. 수백만 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의 존재는 즉각적인 물리적 환경이 안전하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였다. 따뜻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신체 접촉이 신호였다. 신호가 도착하면 신경계는 경계를 푼다. 코르티솔이 떨어진다. 염증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된다. 수리 시스템이 다시 작동한다. 몸은 동반자라는 개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몸의 물리적 존재에 반응한다. 따뜻함, 압력, 옥시토신 방출, 온도 조절기가 온도에 반응하는 방식. 입력은 물리적이다. 출력은 물리적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은 화학이다. 지금까지 설명된 모든 것, 모든 메커니즘, 모든 경로는 단일 신경으로 수렴된다. 인체에서 가장 긴 뇌신경으로 뇌간에서 장까지 이어지며 심장, 폐, 간, 비장, 장으로 가지를 뻗는다. 그것을 미주신경이라고 부르며 라틴어로 방랑하는 이라는 뜻인데 몸의 거의 모든 주요 장기를 방랑하기 때문이다.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통로로 휴식과 소화 시스템이며 교감 투쟁 도피 반응의 균형자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가 개선되고 코르티솔 생산이 감소하고 염증 신호가 억제된다. 몸은 방어에서 유지와 수리로 자원을 이동한다. 미주신경의 활동은 연속적인 심장 박동 사이 시간 간격의 변동인 심박 변이도라는 지표로 간접 측정할 수 있다. 심장은 메트로놈처럼 뛰지 않는다. 흡기 때 약간 빨라지고 호기 때 느려지는 호흡성 동성 부정맥이라는 리듬으로 변동한다. 이 리듬은 심장에 대한 미주 영향의 직접적인 판독값이다. 이 변동이 클수록 미주 긴장도가 강하다. 그리고 몸이 경계와 회복 상태 사이를 더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신경계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의 척도다. 높은 심박 변이도는
건강과 장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생리학적 예측 인자 중 하나다. 낮은 심박 변이도는 만성 스트레스, 외로움, 심혈관 질환, 우울증, 모든 원인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 전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포착하는 단일 숫자다. 방어 대 수리, 비상 대 유지, 세상과 싸움 대 자신 재건의 비율.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과 관련되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연결은 직접 미주 긴장도를 높인다. 포유류에서 얼굴 근육, 눈 맞춤, 표정, 인간 목소리 주파수에 맞추는 중이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회로는 심장을 조절하는 미주회로와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얼굴-심장 연결이라고 한다. 포유류가 다른 개체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빠르게 평가해야 했고, 평가가 상호적이어야 했기 때문에 진화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따뜻함을 느끼고, 차분한 말에 오르내리는 억양을 들을 때 뇌는 안전을 등록한다. 미주신경이 발사되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코르티솔이 떨어진다. 몸은 방어에서 수리로 이동한다. 2021년 연구는 건강한 청소년과 성인에서 안정 부교감 활동이 더 높은 항바이러스 유전자 발현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주신경은 당신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되는지 바꾼다. 몸은 미토콘드리아가 생산하는 분자 연료인 ATP 아데노신 3인산으로 작동한다. 매일 몸무게만큼 40-70효리의 ATP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재활용한다. 어떤 순간에도 한정된 공급이 있고 배분되어야 한다. 그 연료는 방어 면역 활성화, 염증 신호, 코르티솔 생산, 근육 준비, 높은 경계, 골수에서 미성숙 단핵구 생산에 쓰이거나 유지, DNA 수리, 단백질 접힘, 텔로미어 유지, 노화세포 제거, 콜라겐 재건, 자유라디칼을 중화하는 항산화 방어에 쓰일 수 있다. 여기서 물리학은 정확해진다. 수리 효소, 샤페론 단백질 품질 관리 시스템은 모두 ATP로 작동한다. 열역학 언어로 맥스웰의 악마들,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분류하는 분자 기계로 한 번에 하나의 수정으로 엔트로피와 싸운다. 그들은 방어 시스템이 요구하는 같은 ATP로 작동한다. 미주신경이 안전 신호를 보낼 때 한정된 ATP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악마들에게 간다. 그들은 더 빨리 일하고 더 많은 오류를 잡고 패턴을 더 충실하게 유지한다. 교감계가 지배하고 몸이 만성 위협 모드, 만성 외로움처럼 일대 예산은 방어로 이동한다. 악마들은 자금 지원이 끊긴다. 방어 대 수리, 비상 대 유지, 세상과 싸움 대 자신 재건의 비율.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과 관련되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연결은 직접 미주 긴장도를 높인다. 포유류에서 얼굴 근육, 눈 맞춤 표정, 인간 목소리, 주파수에 맞추는 중이 근육을 제어하는 신경회로는 심장을 조절하는 미주회로와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다시 접는 모든 잘못 접힌 단백질, 수리하는 모든 DNA 손상, 중화하는 모든 자유라디칼은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작은 승리이며 이를 위해 에너지가 필요하다. 정보이론의 란다우어 원리는 정보 지우기와 질서 회복에 최소 에너지 비용이 있음을 증명한다. 악마들은 공짜가 아니다. 그 연료는 방어 면역 활성화, 염증 신호, 코르티솔 생산, 근육 준비, 높은 경계, 골수에서 미성숙 단핵구 생산, SE거나 유지, DNA 수리, 단백질 접힘, 텔로미어 유지, 노화세포 제거, 콜라겐 재건, 자유라디칼을 중화하는 항산화 방어에 쓰일 수 있다. 그들은 방어 시스템이 요구하는 같은 ATP로 작동한다. 미주신경이 안전 신호를 보낼 때 한정된 ATP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이 악마들에게 간다. 그들은 더 빨리 일하고 더 많은 오류를 잡고 패턴을 더 충실하게 유지한다. 교감계가 지배하고 몸이 만성 위협 모드, 만성 외로움처럼일 때 예산은 방어로 이동한다. 악마들은 자금 지원이 끊긴다. 느려지고 오류를 놓치고 잘못 접힌 단백질이 축적되고 DNA 손상이 수리되지 않고 콜라겐 각효가 제거되지 않는다. 패턴은 더 빨리 퇴화한다. 어떤 질병 때문도 외부 손상 때문도 아니라
당신을 유지해야 할 에너지가 결코 오지 않을 싸움을 준비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외로움이 당신을 노화시키는 물리학이다. 외로움이 슬프기 때문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 예산을 유지에서 방어로 돌리고 유지 적자가 수년 동안 복리로 쌓이기 때문이다. 이제 효과의 규모를 생각해보자. 2010년 브리검 영 대학의 줄리엔 홀트 룬스타드는 인간 사망률에 대한 가장 큰 메타 분석 중 하나를 발표했다. 노화의 물리학 언어로 생각해보자. 148개 연구 30만 명 이상 단 한 가지 질문. 사회적 연결이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가? 답은 명확했다. 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50% 이상 생존 가능성이 높았다. 맥락을 위해 말하면 금연이 생존 확률을 대략 같은 정도로 높인다. 규칙적인 운동도 같은 범위다. 사회적 연결은 부드러운 심리적 이점이 아니다. 알려진 가장 강력한 의학적 개입과 같은 수준의 생존 요인이다. 2015년 홀트 룬스타드는 더 큰 메타 분석을 발표했다. 70개 연구, 340만 명, 사회적 고립, 외로움, 혼자 사는 것을 위험 요인으로 집중 분석했다. 연령, 성별, 초기 건강 상태, 기타 알려진 위험 요인을 통제한 후 결과는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 확률을 29% 증가시켰다. 외로움은 26%, 혼자 사는 것은 32%였다. 모든 조정 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위험은 2, 3단계 비만의 위험과 비슷했다. 이것을 얼굴 심장 연결이라고 한다. 포유류가 다른 개체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빠르게 평가해야 했고 평가가 상호적이어야 했기 때문에 진화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따뜻함을 느끼고 차분한 말에 오르내리는 억양을 들을 때 뇌는 안전을 등록한다. 2023년 미국 외과 의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건강 영향에 대한 공식 공중보건 권고를 발표했다. 담배, 아편류, 총기 폭력에 대해 발표된 것과 같은 유형이다. 권고는 사회적 연결 부족의 사망 영향이 하루 최대 15개비 흡연과 동등하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동안 가까운 친밀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는 미국인의 수가 3배 증가했다. 팬데믹이 고립을 가속하기 전에도 미국 성인의 절반이 외로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이것들은 심리학 통계가 아니다. 몸은 사반에서 혼자 있는 것과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생화학은 동일하다. 반응은 오작동이 아니다. 약점이 아니다. 사망률 통계다. 그리고 방사선, 독소 또는 어떤 물리적 노출의 치명성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같은 용량 반응 패턴을 따른다. 용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 고립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다. 관계는 개조적이고 일관되며 인구를 넘어 재현 가능하다. 메커니즘은 감정적이지 않다. 물리적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모든 단계를 안다.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인다. 높은 혈당이 당화를 가속한다. 당화가 콜라겐을 각유한다. 코르티솔과 산화 스트레스가 텔로미어를 단축한다. 단축된 텔로미어가 노화세포를 만든다. 노화세포가 만성염증을 만든다. 외로움이 유전자 발현을 다시 쓴다. 염증 상승, 항바이러스 방어 하락. 교감신경계가 수리에서 방어로 에너지를 돌린다. 모든 경로는 같은 결과로 수렴된다. 당신인 패턴이 더 빨리 퇴화한다. 그러나 이것 모두에 앞서는 질문이 있다. 왜 진화가 고립될 때 자신을 파괴하는 몸을 만들었을까? 왜 혼자 있는 것이 면역세포의 화학, 텔로미어 길이,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가? 왜 다른 사람의 부재가 분자 수준에서 생존 위협으로 취급되는가? 200만 년 동안 그랬기 때문이다. 호모 속은 대략 200만 년 존재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대략 30만 년. 그 시간 거의 내내 인간은 대략 25밤 150명의 긴밀하게 결속된 작은 집단으로 살았다. 로빈 덤바가 제안한 사회적 노예 가설에 해당하는 배열로 영장류 집단 크기가 심피질 크기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공학에서 이것은 임피던스 불일치라고 불린다. 하나의 신호 환경에 맞춰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하드웨어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만들어진 세계가 변했다. 시카고 대학 신경과학자이자 외로움 생물학을 30년 연구한 고구
존 카치오포는 그것을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생물학적 신호로 설명했다. 외로움이 유전자 발현을 다시 쓴다. 염증 상승, 항바이러스 방어 하락, 교감신경계가 수리에서 방어로 에너지를 돌린다. 모든 경로는 같은 결과로 수렴된다. 당신인 패턴이 더 빨리 퇴화한다. 그러나 이건 모두에 앞서는 질문이 있다. 왜 진화가 고립될 때 자신을 파괴하는 몸을 만들었을까? 왜 혼자 있는 것이 면역세포의 화학, 텔로미어 길이,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가? 왜 다른 사람의 부재가 분자 수준에서 우리 뇌는 문자 그대로 사회적 삶의 크기로 만들어졌다. 얼굴, 목소리, 의도, 동맹, 위협을 처리하는 신경 하드웨어는 인간 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 정보가 조상들에게 생존 정보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고독한 인간은 죽은 인간이었다. 우리 뇌는 문자 그대로 사회적 삶의 크기로 만들어졌다. 얼굴, 목소리, 의도, 동맹, 위협을 처리하는 신경 하드웨어는 인간 피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 정보가 조상들에게 생존 정보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고독한 인간은 죽은 인간이었다. 개인은 혼자서 큰 사냥감을 사냥하거나 포식자에 대한 경계를 24시간 유지하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 자신을 돌보거나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 없이 새끼를 독립시킬 수 없었다.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는 사회적 불편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다. 고립된 개인의 사망률이 오랫동안 높았기 때문에 진화는 연결을 우리 생물학 깊숙이 의식적 사고보다 깊게, 감정보다 깊게, 유전자, 발현과 골수의 면역세포 생산까지 배선할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몸은 고립을 치명적 비상으로 취급한다. 시상하부 뇌하수 체부신축이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 상승한다. 교감신경계가 지배로 이동한다. 면역계는 혼자 있는 물리적 위험 상처로부터의 세균 감염, 사회적 접촉으로부터의 바이러스가 아님에 대비해 재구성된다. 비만보다 크고 신체 활동 부족보다 크다. 그리고 추세는 악화되고 있다. 염증 유전자는 올라가고 항바이러스 유전자는 내려간다. 수면은 더 가볍고 단편적이다. 고독한 영장류는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여유가 없다. 몸은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충격에 대비한다. 200만 년 동안 정확히 설계된 대로 실행되는 고대의 생존 프로그램이다. 200만 년 동안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이 산업화가 조상사회 구조로부터 인간을 분리하기 시작한 약 200년 전에 부적응하게 되었다. 진화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사망률 통계다. 그리고 방사선, 독소 또는 어떤 물리적 노출의 치명성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같은 용량 반응 패턴을 따른다. 용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다. 고립이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다. 관계는 개조적이고 일관되며 인구를 넘어 재현 가능하다. 메커니즘은 감정적이지 않다. 물리적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 모든 단계를 안다.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인다. 높은 혈당이 당화를 가속한다. 당화가 콜라겐을 각요한다. 코르티솔과 산화 스트레스가 텔로미어를 단축한다. 단축된 텔로미어가 노화세포를 만든다. 노화세포가 만성 염증을 만든다. 염증 유전자는 올라가고 항바이러스 유전자는 내려간다. 수면은 더 가볍고 단편적이다. 고독한 영장류는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여유가 없다. 몸은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충격에 대비한다. 공학에서 이것은 임피던스 불일치라고 불린다. 하나의 신호 환경에 맞춰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하드웨어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만들어진 세계가 변했다. 시카고 대학 신경과학자이자 외로움 생물학을 30년 연구한 고 존 카치오포는 그것을 배고픔이나 갈증 같은 생물학적 신호로 설명했다. 배고픔은 몸이 칼로리를 필요로 한다고 알려준다. 갈증은 물이 필요하다고 알려준다. 외로움은 몸이 연결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준다. 신호는 당신을 다시 연결하도록 동기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며 배고픔이 먹도록 동기부여하는 것과 같다. 성격 결함이 아니다. 회복력 실패가 아니다. 몸이 진화한 대로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이며 200만 년 동안 거의 항상 답변되었던 경보를 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신호가 답변되지 않고 외로움이 몇 주, 몇 달, 몇 년 지속되면
비상생물학은 계속 켜져 있다. 코르티솔은 계속 흐르고, 염증 유전자는 계속 발사되고, 텔로미어는 계속 단축되고, 몸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위협을 대비한다. 이 영상에서 설명된 모든 것은 가역적이다. 이론적으로도 희망적으로도 아니라 측정 가능하게. 유전자 발현 변화는 영구적이지 않다. CTRA, 역경에 대한 보존된 전사 반응, 외로움이 백혈구에 새기는 염증 상승 항바이러스 하락 징후는 사회 환경이 변하면 역전된다. UCLA의 콜 연구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입증했다. 사람들이 고립에서 진심 어린 사회적 참여로 이동할 때 염증 유전자는 조용해지고 항바이러스 유전자는 재활성화된다. 게놈은 새로운 신호에 반응한다. 사회적 개입 후 몇 주 안에 유전자 발현 변화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역전을 이끄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콜은 CTRA 감소의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가 쾌락적 안녕, 쾌락, 편안함, 고통 부재가 아니라 유다이모닉 안녕, 삶의 목적과 의미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삶의 방향이 있고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기여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단순히 편안한 사람들보다 측정 가능한 다른 유전자 발현 프로필을 보인다. 목적과 의미와 관련된 신경 회로, 특히 추구, 욕구, 발견, 놀이와 관련된 복측 선조체는 교감 위협 반응을 조절하는 뇌간 영역과 직접 신경 연결을 가진다. 복측 선조체가 활성화되면 위협 신호를 억제한다. 목적이 유전자 수준에서 두려움을 거부한다. 이 발견은 문화 전반에 걸쳐 복제되었다. 미국 성인, 한국 성인, 일본 노동자에서 문화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생물학적이다. 텔로미어 길이, 코르티솔 리듬, 수면 구조, 모든 표지가 지속적인 연결과 목적 있는 활동으로 개선된다. 염색체 끝을 재건하는 효소 텔로머라제는 매일 명상 2개월 안에 재활성화된다. 2개월. 코르티솔 리듬은 지속적인 사회적 접촉 후 며칠 안에 정상화되기 시작한다. 몇 달이 아니라 며칠. 몸은 수리 모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코를 통한 2번의 날카로운 들이마심 후 입으로 긴 내쉬기를 하는 5분 통제 호흡, 순환 한숨. 은 2023년 스탠퍼드 연구에서 마음 챙김 명상보다 생리적 스트레스 표지를 더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걷기는 코르티솔을 측정 가능하게 낮춘다. 이것들은 생활 습관 팁이 아니다. 모든 세포 안 화학 환경을 바꾸는 물리적 개입이다. 콜의 개입 연구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직관에 반하는 것을 지적한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노인이 젊은이를 멘토링하는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의 CTRA 개선을 측정 가능하게 만든다. 낯선 사람에 대한 친절 행위는 염증 유전자 발현을 줄인다. 외로운 사람들이 결핍이 아니라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기여자, 제공할 것이 있는 사람으로 재위치될 때 유전자 발현이 변한다. 염증 유전자는 조용해지고 항바이러스 유전자는 재활성화된다. 행동은 인지 단독으로는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물학을 바꾼다. 외로운 개인 연구에서 콜은 공통 특징을 지적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사회 세계가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라는 믿음, 이 불신은 비합리적이지 않다. 많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실제 거부나 무관심 경험의 산물이다. 그러나 불신은 CTRA를 지속시킨다. 뇌는 계속 사회 환경을 위협으로 읽는다. 생물학과 심리학은 서로를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 그러나 루프는 깰 수 있다. 극적인 변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의 진심 어린 연결, 하나의 기여 행위, 신경계가 위협 대신 안전을 등록하는 한순간이면 된다. 이 모든 것의 물리학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자율신경계를 교감 지배에서 부교감 활성화로 이동시키는 어떤 입력, 사회적 연결, 신체 접촉, 운동, 명상, 목적 있는 활동, 통제 호흡도 측정 가능한 변화의 연쇄를 시작한다. 코르티솔이 떨어져 혈당이 낮아지고 마이야르 반응이 느려져 콜라겐에 형성되는 당화 각효가 줄어든다. 텔로머라제 효소가 재활성화되어 염색체 끝에 DTHG, 티민 아데닌 구아닌 반복을 추가해 하이플릭 한계를 더 멀리 밀어낸다.
CTRA 유전자 발현 지문이 역전된다. NF-kappa 비활동이 감소한다. 인터페론 반응 인자가 증가한다. 골수는 성숙하고 제대로 분화된 단핵구 생산으로 돌아간다. 미주 긴장도가 상승한다. 심박 변이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자율신경계는 경계와 회복 사이 이동에 필요한 유연성을 회복한다. ATP 예산이 재배분된다. 방어에 쓰이는 연료가 줄고 맥스웰의 악마들, 엔트로피에 대항해 당신을 붙잡는 수리 효소에 더 많은 연료가 이용 가능해진다. 이 메커니즘 하나하나가 측정되었다. 모두 진짜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것에 따라 모두 변한다. 몇 년이 아니라 며칠과 몇 주 안에. 그래서 물리학이 거순히 하는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패턴이다. 정보에 의해 놀랍게 낮은 엔트로피 구성으로 유지되는 70억 조 개원자의 배열. 각 새로운 원자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분자 지침에 의해 그 패턴은 매 순간 열역학 제2법칙과 싸우고 있다. 세포 안에서 분자 기계들은 DNA를 복제하고 단백질을 접고 이온을 펌프질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손상을 수리하고 당신인 구조를 유지한다. 이 기계들은 ATP로 작동한다. 제한되어 있고 예산이 있다. 그리고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 당신인 것을 엔트로피가 침식하는 속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연결은 감정적 위안이 아니다. 당신 생존의 열역학 방정식에서 물리적 변수다. 당신을 아는 사람과의 모든 대화, 모든 신체 접촉 순간, 주고받는 진심 어린 친절 행위,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당신이 그 시선에서 안전함을 느낄 때마다 이것들은 사치가 아니다. 생화학적 사건이다.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텔로미어가 늘어나고 염증 유전자가 조용해지고 미주신경이 발사되고 악마들, 수리효소, 샤페론 단백질, 엔트로피의 지속적 압력에 대항해 당신을 붙잡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이를 더 많이 할 에너지를 얻는다. 당신은 외로우든 사랑받든 같은 원자로 만들어졌다. 원자들은 차이를 모르지만 패턴은 다른 속도로 퇴화한다. 그리고 속도를 바꾸는 변수는 약도, 보충제도, 기술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지금 외롭다면 이걸 보고 아파트가 조용하고 전화가 울리지 않고 날들이 비슷해지기 시작했다면 몸은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코르티솔과 염색체, 유전자 발현과 당화의 언어로 200만 년 동안 모든 인간에게 말해온 것을 말하고 있다. 당신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다. 그 필요는 당신인 것에 물리학에 배선되어 있으며 음식이나 물이나 산소에 대한 필요만큼 근본적이고 충족되지 않을 때 결과도 똑같이 현실적이다. 연결 행위는 외로운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의 유전자 발현도 바꾼다. 친절은 일방적 거래가 아니다. 상호 생화학적 사건이다. 두 몸 모두 변한다. 두 패턴 모두 조금 더 오래 유지된다. 당신인 패턴을 엔트로피가 차지하는 속도는 혼자인지 함께인지에 따라 측정 가능한 물리적 분자적 방식으로 달라진다. 그것은 감상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이다.